2025년 7월 10일 새벽 27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통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순간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뉴스룸이 일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런던 로이터 통신 본부에서는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. 기자들이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며 전 세계의 뉴스를 타전했죠.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 혐의로 재구속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속 소식이 아니었어요. 로이터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함께 전했습니다.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.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. 뉴욕 AP통신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. 이번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한 거죠. 실제로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고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파리의 AFP통신, 베이징의 신화통신, 모스크바의 타스통신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 이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.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그 충격적인 계엄령 말이에요. 그때부터 시작된 수사가 이제 절정에 달한 거죠. 전날인 7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섰습니다. 영장실질심사라는 중요한 순간이었죠. 그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어요. 혐의 목록도 어마어마했습니다.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, 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, 대통령기록물법 위반, 공용서류 손상, 대통령경호법 위반, 범인도피교사. 마치 한국의 모든 법률을 위반한 것 같은 긴 목록이었죠. 특히 외신들이 주목한 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 대상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단순히 국내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거든요. 아이러니하게도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한 번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었습니다. 그로부터 단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거죠. 마치 잠깐의 자유였던 셈입니다. 전 세계 외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.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거든요. 그런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심지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에요. 윤 전 대통령은 이미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상태입니다. 대통령에서 파면된 후 구속, 그리고 재구속까지 한국 현대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긴 법정 공방을 준비해야 합니다. 내란이라는 중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.